자, 이번 시간은 기출픽통합과 물리 파트 18강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이 조금 많아서 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하다가 중간에 끊을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물체의 운동. 자, 지구 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기본적으로 중력을 일정하게 받잖아, 그지? 받는 힘이 일정하게 되면 얘는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틀렸지, 그지?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라고 고쳐서 이해하면 돼요. 중력은 안 변하지, 그지? 그 다음에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중력은 작용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습니다. 맞는 내용이네. 그 다음에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물체로 이 물체의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맞지? 그 다음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같은 높이에서 질량만 다른 물체를 떨어뜨린 경우 물체를 떨어뜨린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질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요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같은 높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질량에 상관없이 속력 변화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쵸? 동시에 도달합니다. 질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1번 문제. 그림은 사과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사과 A와 떨어지고 있는 사과 B. 그 다음에 질량, 이런 거 잘 봐야 돼. 질량은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0이다. 틀렸고. B의 속력은 매초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맞습니다. 중력가 속도가 9.8이라면 1초 동안 속력이 9.8씩 증가해. 그 다음에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같으니까 중력은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12번. 그림은 지구 표면 근처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문제 풀 때 그래프를 좀 활용하면 좋아요. 세로치기 속도축, 가로치기 시간축.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그지? 그 다음에 가속도가 지금 9.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초일 때는 9.8, 2초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곱하기 9.8 하면 19.6, 3초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29.4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3초일 때의 속력은 29.4m/s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추가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요 면적이 뭐가 됩니까? 이동한 거리고요.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똑같은 1초 동안에 여기가 1이지. 그러면 여기는 1이 3개가 있어. 3. 그 다음 또 1초 동안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지? 그러면 거리의 비가 1. 여기가 3. 여기가 5.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3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5kg, 1kg인 물체 A, B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같은 높이 나와 있네. 속력 변화가 똑같고 동시에 도달합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49N 맞는 내용이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질량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걸리는 시간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mg 값은 9.8 곱하기 5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9.8 곱하기 1입니다.
근데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라는 이런 공식도 있었지, 그지? 그럼 나누기 질량 5를 하고 나누기 질량 1을 하면 다 가속도가 9.8. 이 친구도 9.8. 가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속력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동시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친구들은 요 식을 잘 활용해서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림은 지구 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질량이 2kg의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른 것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틀렸고,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입니다. 맞고요. 이거 답을 하면 되겠네. 가속도는 9.8이지 틀렸고,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안 거리가 1, 3, 5 이런 식으로 그치 증가한다고 그랬지 틀렸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질량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5번 문제 515번 문제.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M, 2M, 3M 물체 A, B, C를 동시에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속력 변화는 어떻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똑같다고 했으니까 1대1 대1.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어떻다?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가속도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쉬우면서도 시험에 또 잘 나오잖아, 그지? 자, 가속도.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 요거는 지금 오른쪽으로 정리되어 있고, 가속도의 방향은 뭐하고 같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힘의 방향하고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자동차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은지 반대인지. 지금 얘가 속력이 빨라졌잖아, 그지? 속력이 빨라졌다는 얘기는 운동하는 요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험에 잘 나와요. V0 마이너스 V 마이너스 나중속도 마이너스 정속도 단위 시간 동안에. 그럼 얘는 지금 속도가 플러스 5, 두 번째 구간도 플러스 5잖아, 그지? 그러면 시간 얼마입니까?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5가 됩니다. 그래서 5m/s 제곱. 단위 쓰는 훈련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초일 때, 자, 또 플러스 5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 얼마가 됩니까? 20m/s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가속도가 5라는 얘기는 1초 동안의 속력이 5씩 줄어든다,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표는 직선상에서 등가 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래서 구간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1, 여기에서 구간 거리가 3. 그치? 1초 동안에. 시간이 1초 동안에 3. 그러면 여기에서의 첫 번째 구간에서의 속력은 3m/s. 두 번째 구간에서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9m/s잖아,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또 뭘 보면 쉽냐면, 자, 얘가 속력이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3에서 9까지 6 증가했네, 그지? 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속도는 뭐 쉽게 6이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이 표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구간 사이 거리가 9가 돼야 돼, 그지? 9가 돼야 되면, 자, 이 기억 빼기 9를 하면 3이 나와야 돼. 그죠? 그러면 이거 더하면 되겠지, 그지? 3 더하기 9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1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에다가 니은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돼? 27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15가 돼야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의 값을 구하십시오. 기억은 12가 되고요. 니은은 얼마가 됩니까? 15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아까 시간분의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속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시간 1초 동안의 나중속도 9-3을 하게 되면 6m/s 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18번 문제. 그림은 인형이 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다. 실을 끌었더니 1초 동안에 4.9m를 낙하하였다. 중력과 속도가 9.8m/s. 자, 왜 그런지를 이거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자유낙하 운동이잖아, 그지?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라고 되겠습니까? 9.8이야. 그러면 1초 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9.8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넓이가 뭡니까? 낙하한 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가 그지? 낙하한 거리가 삼각형 면적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9.8이니까 4.9m. 그래서 여기 4.9m 이렇게 나온 거지, 그지? 인형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가 아니고 힘은 일정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속력이 2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9.8m/s만큼 크다. 맞지? 가속도가 9.8이면 1초당 9.8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 낙하한 거리는 0초부터 1초까지 낙하한 거리 3배이다. 쌤이 얘기했지? 요거 2초일 때는 속력이 얼마예요? 19.6이야. 그지? 그럼 이거를 뭐 계산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면적 비율로 비교하면 1초 동안은 한 칸을 갔잖아. 그지? 그런데 그 다음 1초에서 2초는 삼각형 3개. 그지? 3배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3배입니다. 맞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19번 문제 상급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상인지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2m인 물체 AB를 높이가 달라. 그지? 질량도 다르고 높이도 달라요. 그런데 이제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이 V1, V2가 되는 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A를 놓은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어진 자료값이 A는 몇 초가 걸렸다? 1초가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지? 자, 가속도는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A 대 AB 값은 그대로 1대1이 되고요. 중력의 크기는 mg야, 그죠? 그래서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질량이 A가 m이고 B가 2m이니까 뭐 중력은 mg 대 2mg 이렇게 하면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1대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H를 풀이 과정과 그치?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자, 그러면, 풀이 과정을 H의 높이를 지금 알아야 돼.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3번을 여기다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 한번 또 그려볼까요? 예.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가 또 주어져 있잖아. 그치? 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등가 속도 운동 쫙 그려놓고 가속도가 얘는 9.8이라고 여기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1초 동안에 속력이 얼마가 됐어? 9.8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넓이가 이동거리라고 얘기했잖아. 앞에서 예시 봤죠? 그래서 이 h 값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9.8이니까 4.9m가 되는 거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이동거리 h 값은 4.9m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V1과 V2 요거 풀이 과정으로 쓰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비율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 그치? 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길이가 더 커서, 그지? 얘가 쭉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1초일 때 속력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9.8. 2초일 때의 속력이 얼마가 됐습니까? 19.6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동 거리의 비가 얘가 하나일 때, 맞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가 자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지? 이 거리의 비가 1. 이 거리는 얼마야? 4. 그지? 면적이 얘가 4잖아, 그지? 4.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H일, 얘가 면적이 H일 때, 얘는 4개잖아, 그지? 그러면 4H가 되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의 속력이 어떻게 돼? 2초가. 그러면 얘는 바닥에 올 때 2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이동거리가 요 면적이 되겠지, 그지? 4배가 되는 요 면적이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때의 속력이 요거였잖아, 그지? 얘는 이거고, 그지? 그래서 V1 대 V2는 몇 대 몇입니까? 1대 2.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프를 푸는 방법도 있고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쌤은 그래프로 이제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양이 많아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조금 더 달려볼게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항상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독립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수평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얘가 3초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자, 얘가 이렇게 떨어져도 3초가 걸렸고 얘가 이렇게 가도 몇 초가 걸렸다? 3초가 걸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등속이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은 등가 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지금 물체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등가 속도 운동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한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똑같이 5m/s 거고 물체가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야. 그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수평 방향의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지? 그럼 얘가 삥 하고 떨어질 때 그지? 자유낙하 시키는 시간이나 얘가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은데 시간이 몇 초였어? 3초.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속력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5, 3 얼마입니까? 15m. 쌤이 지금 푸는 이 속도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쌤 O2 강의나 완자 강의도 있으니까 거기 개념을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력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연직 방향의 속력.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는 너무나 쉽게 돼, 그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등가 속도 운동차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9.8. 그러면 지금 몇 초가 걸렸다고 돼 있어? 3초지. 그러면 x절편 곱하기 기울기 하면 요 y 값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의 값은 얼마입니까? 29.4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연직 방향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29.4m/s 거고 만약에 거리를 물어보면 이 면적을 구하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림과 같이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은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와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많이 보던 그림이지. A의 연직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합니다. 중력 맞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중력 방향 안 변합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거 요거 하나 하고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평 방향이 연직 방향보다 크다? 아니지. 그냥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일정하게만 작용합니다. 일정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A와 B가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똑같습니다. 수직 방향은. 그 다음에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자유낙하 운동이나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높이가 똑같으면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5번. 그래서 정답은 1번과 5번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22번 문제가 긴데 하래요. 자, 이 그림을 또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중심축으로 손으로 팡 하게 되면 얘는 관성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그치? 정지관성. 얘는 팡 주는 요 힘에 의해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지, 그치?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맞고요. A의 속력은 점점 빨라지지. 감소한다. 틀렸네.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됐고, B는 연직 방향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그치? 등속 직선 운동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가속도는 힘하고 연결시켜서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동일한 동전이야. 동일한 동전이고, 그러면 지금 힘이 똑같이 mg로 똑같으니까, 그죠?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맞는 내용이네. 그 다음에 항상 어떻게 도달한다고 그랬습니까?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1번과 5번을 하면 되겠네요. 자, 523번 문제가 좀 길어 보이네요. 또 1kg짜리를 자, 5m/s로 던졌더니 15m 이동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15m 이동한 시간이나 요 t나 얘가 수직으로 떨어진 요 시간이나 똑같아, 그치? 맞습니까? 시간은 또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 등속 운동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수평 방향의 거리가 15대 있잖아, 그치? 그러면 3초가 걸렸네요. 3초.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는 0이라고 그랬지. 틀렸고, 물체가 던져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 구했고요.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은 처음 O라는 속력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 물체에 적용하는 크기는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 M을 하게 되면 9.8 곱하기 1kg이니까 9.8 뉴턴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524번에 그림과 같이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던졌다. 이거 또 나왔네. 이 t 시간이나 수직으로 떨어진 요 시간은 똑같다고 그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0이니까 몇 초 걸렸습니까? 2초 걸렸습니다. 자, 그럼 물체가 던져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가속도가 9.8이잖아. 그러면 1초 동안의 속력이 9.8씩. 근데 얘는 지금 몇 초가 걸렸어? 2초가 걸렸으니까 9.8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9.6 m/s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맞는 내용이고,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2배가 되더라도 이런 지문 잘 보세요.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은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높이가 같으면 시간은 같다. 동시에 도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틀렸지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하면 됩니다. 문제들이 흐름이 거의 비슷하지. 그래서 기출픽이 좀 문제 연습을 하기에 되게 좋아요. 문제 양도 많고. 그래서 한 권 구입해서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구 표면 근처에서 같은 높이의 물체 A를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은 순간부터 수평으로 던졌을 때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정보는 없네.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A는 자유낙하 운동이죠. 그러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가 똑같으니까 동시에 도달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자, 이제 이런 거 술술술 풀려야 됩니다.
526번에 그림과 같은 높이에서 자, 1kg인 물체 A를 가만히 놓은 순간 2kg인 물체 B를 수평방향으로 던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9.8 곱하기 1을 하면 9.8N입니다. 틀렸고요. 그 연직 방향은 힘이 일정하니까 속력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연직 방향이니까 증가하게 되겠지. 중력이 일정에 작용하니까. 그 다음에 B의 가속도는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9.8로 똑같습니다. 맞고요. B는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습니다. 등속 운동을 합니다. 틀렸고. B의 수평 방향으로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이게 결국 뭐야? 속력이잖아. 그지?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가속도를 묻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과 6번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7번.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 그지? A, B를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높이에서 A를 가만히 잡고 놓고 있다가 노는 순간을 B는 수평으로 던졌어. 그지? 그러면 1초 후에 동시에 만나 충돌하였다. 그러면 얘도 여기고, 그 다음에 B라는 운동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서, 포물선을 해야 되는데 직선이 되어버렸네. 얘도 똑같이 동시에 만났다. 몇 초에? 1초야. 그치? 그럼 얘도 1초. 얘가 1로 가는 것도 B가 1초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지금 V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수평 방향은 등속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시간 얼마입니까? 1초분의 이동거리 10이니까 얼마가 나오니? 10m/s가 된다. 그래서 V는 10m/s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A를 놓는 순간부터 0.5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자, 높이는 수직성분이야. 그지? 같이 이렇게 떨어져. 얘가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 있고, 그지? 얘가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높이는 A와 B는 같다. 왜?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던진 순간부터 똑같은 시간 동안에 지금 이 방향을 봐. 연직 방향이잖아. 그치? 가속도가 연직 방향에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A와 B가 같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28번. 달려봅시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점 P에서 Q까지 4초 동안에 20m를 이제 등속, 여기 일단 등속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Q점에서 R점까지 자 3초 동안,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도 3초고, 그 다음에 요 위치까지 이렇게 가도 몇 초입니까? 3초 이렇게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P에서 Q점까지는 4초라고 나와 있어. 그지? 여기 4초. 그러면 여기에서의 속력을 구할 수 있네. 그지? 속력은 등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분의 20이니까 5m/s야. 됐습니까? 여기에서 수평방향의 속력 5 나왔습니다. 그럼 물체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5고요. 그 다음에 D 수평 도달 거리잖아. 그지? 그러면 거리는, 그쵸? R은 속력 곱하기 시간은 속력이 얼마야? 5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15m가 나옵니다. 맞고요. R에서 수평 방향의 속력은 등속 0.5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을 하면 됩니다. 자, 양쪽에서 던지는 물체의 운동이네요. 자, 지금 수평 도달, 그치? 자, 수평 성분은 항상 어떻다? 그치? 등속 운동을 한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같은 두 지점에서 공 AB를 수평으로 OV의 속력으로 던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 AB가 던져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도달 거리가 다르네, 그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게 없네. 그러면 A가 던져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지금 얘가 이만큼 가서,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가 A 중심에서 얘가 이쪽으로 간 시간이나, 그치? 얘가 이렇게 떨어진 시간은 어떻다라고 했어?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치? 등속 운동이니까 수평 방향이 5분의 20이야. 그러면 몇 초예요? 4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답이 4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십시오. 자, 얘 수직성분은 높이가 결정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TB가 걸린 시간도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몇 초가 걸리는 겁니까? 똑같이 4초가 걸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도 4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또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얘가 4초면 얘가 수평으로 요 위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4초야, 그지?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력 VB는요, 그죠? VB가 V잖아, 그지? 시간분의 이동거리 40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 10m/s가 나오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문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1kg 이 물체 A를 가만히 놓은 순간 질량 1kg 물체를 수평방울에 던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뭐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네.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속력은 A의 요 속력은 이 방향이지. B의 연직 방향의 속력과 어떻다? 같다. 왜? 수직 방향의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그지? 2배가 아닙니다. 같다. 틀렸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니? 질량에 비례하잖아. A가 더 크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속력과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프 세로축에 지금 B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B의 속력과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그러면 일단은 수평성분의, 그지? 수평성분의 속력은 뭡니까? 등속이라고 그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게 수평방향의 속력이 되겠지, 그지? 수평방향의 속력이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자, 수평방향의, 잠깐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동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동거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B의 속력 위에서 위에가 아니구나. B의 속력. B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야. 그지? 그러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 등속.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은 등가 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아, 그러면 등가 속도 운동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요게 수직 방향으로, 그치? 수직 방향으로 떨어질 때의 속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니까 요거 구분할 때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빨라지니까 점점 증가하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자, 거리가 됩니다. 거리. 됐나요? 그러면 누구하고 매칭이 됩니까? 자, 요게 이제 수평 방향의 속력이 일단은 C가 돼야 되잖아, 그지? 수평 방향의 속력. 그 다음에
얘 거리는 A는 거리가 점점 증가하니까 연직 방향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네, 그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다 돼갑니다. 다 끝냅시다, 그냥. 오구. 자,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림은 책상 끝에서 자 5kg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4m/s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포물선의 경로를 그리면서 지면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자 3초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온 시간도 3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면까지 왔잖아, 그지? 얘가 여기까지 간 요 시간도 일단은 3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던진 곳으로부터 Q까지 수평 도달 거리, 그치? Q까지 수평 도달 거리, R은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그치?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의 3분의 2배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자, 처음 던진 곳이 여기잖아, 그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요 Q까지, 그지? 여기까지 거리는, 그죠? 요 거리는 요게 R이라고 지금 해놨네, 그지? 거리는 그 다음에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거리의 일단은 3분의 2배다. 그러면 지금 거리가 요 R이 비율 갑니다. 여기가 2일 때, 2의 비율일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비율이 3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2가 3의 3분의 2배가 되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자, 요 거리비를 이용하면 좀 편해요. 지금 여기 끝까지 나온 시간이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그치? 요 거리 있잖아, 그치? 요 긴 거리, 요 거리를 R 프라임이라고 두면 요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4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야? 12m가 나오지, 그치? 근데 지금 비율이 얘는 지금 2대 3이 돼야 돼, 그치? 2대 3. 그럼 여기의 비율은 1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차지하는 게 전체 12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 그지? 그러면 3, 4, 12, 4, 2, 8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R은 8m입니다. 이거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뭐 천천히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Q에서 연직 방향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Q에서 연직 방향의 속력은 또 요 시간을 봐야 되지. Q는 여기까지야, 그치? 얘가 수평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TQ라고 할까? 여기에서의 시간은 또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치? 8m였으니까 4분의 8이니까 2초야, 그치? TQ까지 이렇게 가나 이렇게 떨어지나 똑같이 2초가 걸렸어, 그치? 연직 방향의 속력은 1초당 9.8이니까 2초니까 19.6m/s까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물체의 질량을 10kg으로 바꾸면 물체의 질량만 10kg으로 바꾸면 R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요 디귿 같은 경우도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자, 물체의 질량을 일단은 10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던지면 지금 질량이 10으로 바꿨어, 그치? 그 다음에 이 R 값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질량이 바뀌어도, 그치? 바뀌어도 가속도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그치? 그대로 몇 미터를 가져야 됩니까? 그대로
요 R 값은 8m 그대로지, 그지? 이건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알겠니? 질량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던진 순간부터 0.5초가 지났을 때 물체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연직 방향 0.5초니까 연직 방향의 속력은 4.9m/s지. 절반이니까, 그지? 1초당 9.8이니까 0.5초는 4.9.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은 얼마가 됩니까? 수평 방향은 4로 일정하잖아, 그지? 연직 방향의 속력이 수평 방향의 속력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기역과 니을입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웠습니다. 조금 어려웠으니까 이것들 천천히 잘 봐두시고요. 이거 또 상급 문제 또 나와버렸네. 자, 지금 자, 똑같이 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수평 방향으로 물체 A를 V의 속력으로 던지는 순간 같은 높이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자, 1초 후에 점 P에서 AB가 충돌하였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도 1초고 얘가 이만큼 간 시간도 1초입니다. A가.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떨어진 시간도 몇 초입니까? 1초가 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가 자 10m보다. 그럼 일단은 속력은 수평 방향의 속력을 보는 거잖아, 그지? V는 속력은 시간 1분의 이동거리 수평거리가 10이니까 10m/s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10m/s고 자 V가 커지면 자 속력이 커지잖아, 그지? 그러면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커지게 되면 일단은 이동한 거리가 똑같잖아, 그지? 거리가 똑같아 10m로. 거리가 똑같을 때 시간은 짧아져, 알겠니? 그러면 A와 B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잖아, 그지? 충돌하는데 1초보다는 더 빠른 시간에 충돌을 하게 되는 거지, 그지? 당연히 더 빨리 가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그 다음에 B의 질량이 커지면 A와 B는 충돌 안 하는지 당연히 어디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충돌합니다. 아까 가속도는 질량하고 가속도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조금 벗어나는, 그지? 경향이 있지, 그지? 질량이 큰데 더 빨리 또는 천천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34번.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 B를 서로 다른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졌더니 같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일단 똑같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같은 지점입니다. 같은 지점 딱 긋고 같은 지점에 떨어졌어. 근데 같은 지점에 떨어졌지만 시간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높이가 일단은 A와 B의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다릅니다. 그러면 HA와 HB를 비교하면 A가 일단 더 크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같이 물체 AB 질량이 안 나와 있네. 근데 질량에 상관없이 가속도는 어떻다고 그랬어? 똑같다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A와 B는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누가 먼저 도달합니까? 이 수평면에 도달할 때 결국 뭐가 결정합니까? 요 높이가 시간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높이가 큰 놈이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시간. 그래서 동시에 도달한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A가 더 오래 걸리니까 B가 먼저 도착하지, 그치? B가 먼저 도착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은, 자, 이제 보세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그런데 지금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을 물어봤지, 그지?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은 구할 때 여기서는 지금 뭐가 똑같아? 수평 방향의 거리가 똑같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그래서 이 거리가 똑같을 때 지금 시간하고 속력은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잖아, 그지? 그러면 A가 시간이 컸으니까 A가 시간이 컸으면 A의 속력이 더 어떻습니까? 작은 거지, 그지? 됐나요? 그래서 A가 B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막 계산해서 하기보다는 그지 비율을 이용하는 게 좀 문제를 더 빠르고 그치?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아이고 또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자, 얘 4.9m. 그 다음에 얘는 전체가 얼마입니까? 4, 16. 자, 선생님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요 그래프를 보면 또 요게 이해가 쉽게 됩니다. 자, 쭉 증가했잖아, 그지? 맞습니까? 얘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9.8이라고 나와 있고, 또 문제에서 V, EV, 그치? V0, EV0. 그 다음에 높이가 다르네, 그치? 4.9, 19.6.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도달할 때까지 거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가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이 1초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힌트가 얘가 이렇게 가는 시간도 1초, 수직으로 가는 시간도 몇 초? 1초. 그러면 뭘 확인할 수 있냐면 1초 동안에 중력 가속도 얘가 9.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9.8이고 만약에 얘가 자 2초 동안 운동을 했어, 그지? 그러면 속력이 얼마야? 19.6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걸 보세요. 이어서 지금 여기에 이동 거리가 4.9에다가 4배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19.6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얘 한 칸, 그지? 이 거리가 4.9잖아, 그죠? 요거에 4배가 되면 누적이야,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19.6이 되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몇 초가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2초가 걸렸다는 얘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는 L1은 수평 방향의 속력 V0 곱하기 1이고 L2 값은 수평 방향의 속력이 2V0고 걸린 시간이 2초야, 그지? 그러면 몇 대 몇의 비율이 나옵니까? 1대 4의 비율이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울기가 속도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여기 양의 기울기.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음의 기울기 왼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0초부터 4초까지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구간을 잘 보세요. 맞고 2초일 때의 속력은 기울기니까 4분의 8. 그럼 얼마가 나오니? 2m/s입니다. 2초일 때의 속력이잖아.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 봤네요. 여기에서 여기 4,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네, 그지? 4분의 12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니? 3m/s가 나오지, 그지?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4초일 때 위치 시간 그래프가 지금 얘가 이렇게 봐도 돼. 얘가 이 친구가 0에서 4초까지는 이 위쪽 방향으로 가다가 4초에서 6초까지는 이 방향으로 가잖아, 그치? 아니면 또 이제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양의 기울기, 여기서는 양의 기울기,
얘는 음의 기울기, 그치?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초일 때도 그냥 왼쪽으로 등속 운동이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서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초일 때 이 기울기가 가속도잖아요. 가속도는 2분의 10이니까 5m/s 제곱이에요. 맞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하지 2에서 5까지 얘는 등속 운동입니다. 정지해 있는 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잘 봐야 돼. 또 얘는 속도잖아, 그치? 속도의 부호가 뭘 의미합니까? 운동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또 요거 봐야 될 게,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이 뭐의 방향이라고 그랬어? 힘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근데 6초는 지금 어떻게 돼? 속도가 감소하니까, 자, 운동 방향과 뭐로? 반대로 뭐를 받았다는 얘기야?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38번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속도의 부호가 안 변했어. 운동 방향이 안 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1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라고 알아두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당연히 어떻다? 같다. 맞는 내용이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야, 그치? 크기라고 돼 있지. 방향 상관없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2분의 4고,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또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지? 속도의 변화량이. 근데 크기는 1초나 3초나 똑같습니다. 맞고요. 운동 방향은 어떻다라고 했어? 같다. 왜?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또 쌤 강의에 아예 그냥 일반 물리학, 그치? 속도, 속력, 속도, 가속도 있는 그 파트 있지, 그치? 거기를 한번 보는 게 아마 개념 정리가 더 깔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 마시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치? 그러니까 물리학원 기본 개념 알아두면 요거 되게 쉬워요. 자, 2초일 때 여기 구간이네. 속력이 일정하게, 그치? 빨라지지. 그러니까 요것도 해석할 때 요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가 가속도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직선이라는 얘기는 변화량이 똑같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의미야. 그치? 이런 게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2초일 때 등가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에서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변하니까 얘는 무슨 운동입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초 구간은 등속 구간이네요. 5초는 속력이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초일 때는 이 시간에 속력이 감소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속도가 줄잖아, 그지? 같은지 반대인지 반대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으로 이해를 해두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얘기했어. 그럼 2초 때는 A1은 3분의 4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2는 7초 쪽이잖아, 그지? 그러면 시간이 6에서 10까지니까 얼마야? 4고. 속도의 변화량이 4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마이너스 1. 크기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4대 3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구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수평 방향으로, 그치? 일단 높이가 똑같으면 동시에 도착을 해. 시간은 똑같아. 대신, 그쵸? 멀리 갈수록 속력이 빠른 거지. 그러면 동시에 도달한다. 틀렸지. 동시에 가장 먼저 도달한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수평 방향으로 제일 멀리 가는 게 누구야? 얘가 제일 멀리 가고 있네. C가.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은 C가 가장 크다. 맞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B와 C가 같은 게 아니고 C가 3m이고 B가 2m이니까 C가 더 크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41번에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 각각 M, 2M, 3M인 공 A, B, C를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V, 2V, 3V 속력으로 던졌을 때 A, B, C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또 질량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라고 그랬지, 그지? 중력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1대1대 3이고요. 그 다음에 A, B, C가 높이가 똑같아. 그럼 지면에 도달한 순간 거리는 뭐에 비례합니까? 시간은 똑같으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맞지? 근데 지금 뭐가 똑같아? 시간은 똑같아. 그럼 거리는 속력에 비례하잖아, 그죠? 그럼 속력이 1대 2대 3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42번 그림은 지구 표면에서 같은 높이에서야 또 질량이 MM2M이야. 오, 이런 거 잘 봐야지. MM2M. 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발사했다. ABC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AB는 지면에 떨어졌고 C는 지구 주위로 공전을 한다는 얘기는 인마에 던질 때의 속력이 엄청 크다는 얘기네. 발사 속력은 A가 가장 작다. 맞지? 조금밖에 못 갔잖아. 수평 도달거리.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와 B는 질량이 지금 똑같네. 그죠? 같다. 맞는 내용이고. 중력은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은 작용합니다. 틀렸고. C의 질량이 2m보다 커지면 C는 지면으로 떨어집니까? 아니지, 그지? 그대로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뭘 합니까? 주위를 돌지 공전하잖아. 그지?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림은 동일한 인공위성 A, B가 지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A의 가속도는 0이다. 아니지. 가속도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0 아닙니다. 그 다음 B에 작용하는 힘은 B의 운동 방향과, 그렇지, 항상 중력은 지구 중심, 원운동일 때 운동 방향은 힘의 방향과, 그지? 요 힘의 방향과 수직을 이루면 등속 원운동을 해. 수직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동일한 인공위성이다라는 얘기는 질량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거리가 누가 더 멀어? B가 훨씬 더 멀잖아. 그지? 그러면 중력이 작아지지? 그럼 중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장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긴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언송이었습니다.